안녕하십니까.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각종 질환에 관련된 한약치료요법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과 질환 중 간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하는 한약치료요법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과 간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하는 약재들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인진호입니다. 이 인진호가 포함된 한약 처방이 바로 인진호탕입니다. 그 구성은 인진호, 대왕, 치자 세 가지 약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진호는 간의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약재라고 설명을 드렸고, 대왕과 치자는 각각 열을 빼주는 작용이 있는데, 대왕 같은 경우 몸속에 불필요한 열을 제거를 하면서 변비가 있을 때 이 변비를 치료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진호, 대왕, 치자가 들어가면은 간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데 거기에 변비라든지 혹은 열증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진호탕의 효능은 사람의 열을 내려주고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를 해주며 황달을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진호탕이 치료하는 주요 증상은 바로 이 습열로 인한 황달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 눈 혹은 전신이 누렇게 변하는 황달이 있으면서도 열이 나고 배는 살짝 더부룩하며 입은 마르고 식욕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토하고 싶고 실제로 토를 할 때, 거기에 변비가 있을 때 이 인진호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황달과 겸하여 갈증, 변비, 두드러기, 그리고 간염이나 구내염 같은 염증이 있을 때 이 인진호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진호탕의 치험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치료한 예이고 38세의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이 환자에게 인진호탕을 3주 동안 투여해왔고, 그래서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간과 관련된 수치인 AST의 경우 44에서 34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진호탕은 간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인진호탕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진호탕은 황달을 치료하고 열을 내려주고 변비를 치료하기 때문에 체력이 허약한 사람들은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체력이 떨어지거나 식욕 부진이 있거나 변비 대신 설사가 있으면 이 약물의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진호탕은 대왕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대왕은 사화작용이 있어서 변비를 해소하거나 혹은 인체 내부의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태아가 있는 임산부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대왕 속에 들어있는 이 사화작용이 있는 성분은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수유부의 경우 복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이 경우 아이가 설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인진호탕은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인체 기력을 허약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복용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효소간탕입니다. 처방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질환의 대표 약물인 시효가 들어가고 또 소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즉, 간과 관련된 질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약물의 구성은 시호, 진피, 청궁, 작약, 지각, 감초, 향부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효소간탕은 효능을 살펴보자면 소간해울이라는 작용이 있습니다. 간은 소설작용, 즉 무언가를 계속 배출해내고 발산해내는 작용을 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기가 울결이 되고 간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담즙 분비만 관련해서도 간에서 담즙 분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간에 여러 질환이 생기죠.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의 기운이 울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시효소간탕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 역시 시효소간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효소간탕은 한의학에서 감기울체증이라는 것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 감기가 울체하게 되면은 간이 있는 부위, 그래서 옆구리 쪽에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가슴이 답답하여 크게 한숨을 잘 쉬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 활동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며 트림 같은 것을 잘하고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더부룩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역시 맥을 잡았을 때 현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치 가야금줄을 잡는 것처럼 긴장이 되고 통통 튀는 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체했거나 혹은 타박상으로 인해 옆구리가 아플 때 이 시효소간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양증이 나타날 때도 쓸 수 있는데요. 발열과 오한이 교대로 나타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늑막염, 늑강신경병증 등 간과 관련된 부위에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췌장과 관련된 질환들이 나타나거나 심신증이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효소간탕의 치험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면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특히 변증을 했을 때 방금 봤던 감기울체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효소간탕을 투여했습니다. 치료군은 60명, 대조군은 57명을 했고요. 치료기간은 총 4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 치료군은 불면증과 우울증이 개선되었으며 또 간과 관련된 증상인 가슴이나 옆구리 쪽의 통증 혹은 트림 같은 증상들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효소간탕은 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효소간탕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몸의 기력을 보충하거나 하는 효능은 없기 때문에 현저하게 체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몸에 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하여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은 복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임산부 역시 신중하게 복용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시효소간탕에는 감초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약을 먹을 때 그 약에 칼륨이 들어있거나 감초 혹은 감초의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제제들
혹은 여러 이뇨제, 프로세이드나 에타크린산 혹은 트리클로르 메치아이드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이뇨제와 병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를 통해 금병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을 하실 때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신 후 처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CO가 들어가며 간의 병을 치료를 하는데 특히 간에 열이 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 방제의 구성은 시호, 치자, 황금, 인삼, 청궁, 청피, 영교, 길경, 감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대부분 열을 해소시키는데 특히 간에 있는 열을 꺼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해독 작용도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오청간탕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이 간과 관련해서 발열이 있다든지 혹은 오한이 있다든지 이것이 교대로 올 때 또 흉부와 옆구리 쪽에 통증이 있을 때도 이 시오청간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청간탕은 현대의 질환과 증상에 적응해 보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짜증을 잘 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간기가 울결이 되거나 혹은 간에 열이 있어서 그 기운이 위로 상승하게 되면은 화를 많이 내게 되는데 이것을 시오청간탕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옆구리 통증이 있다든지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날 때 활용이 되고요. 간담과 관련하여 급성 간염이나 늑막염이 있을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소화에 만성 편도선염이 있을 때도 이 시오청간탕을 활용할 수 있고요. 습진이 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시오청간탕은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염증의 경우 보통 발열이 많이 일어나서 이 열을 잡아줄 때 시오청간탕을 쓰게 되고요. 아토피성 피부염도 피부에 열이 많이 올라서 피부가 가렵고 인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역시 시오청간탕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오청간탕의 치염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피부염에 관한 치료를 하였는데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총 7명의 환자에게 시오청간탕을 투여하였고 약 3개월에서 6개월간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지루성 피부염과 관련된 바스, 즉 증상이나 통증과 관련된 점수가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피부 염증 개선에도 시오청간탕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시오청간탕의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오소간탕과 마찬가지로 몸이 허약하여 오랫동안 기침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피를 토하는 사람은 복용을 하지 말아야 되며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시오청간탕을 복용할 때는 칼륨 혹은 감초 혹은 감초의 유효 성분이 들어간 약물과는 함께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의미로 이뇨제 중에 프로세미드나 에타크린산 혹은 트리클로르 메치아지드와 같은 성분이 들어간 이뇨제와 병용할 시에는 금병증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처방은 시오게지탕입니다. 이 시오게지탕의 구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호, 게지, 황금, 인삼, 작약, 바나, 감초, 생강,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오게지탕은 두 가지 처방을 합친 합방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 배운 소시오탕과 게지탕이라는 처방을 합하여 구성한 방제입니다. 소시오탕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양증을 치료하며 간담계의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계지탕은 무엇일까요? 추후에 이 계지탕을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계지탕은 표증을 치료하는 해표제의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인체 외부의 나쁜 기운들이 우리 몸에 침범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하여 여러 증상을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초기 감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초기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 계지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 계지탕은 계지탕으로 인해 표증을 치료하고 소시오탕으로 인해 반표 발리증 그리고 간담과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오 계지탕은 초기 감기 증상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발열이 나타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추위를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뒷목이 땡기고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시오탕으로 인해 반표 발리 증상도 치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나거나 입이 쓰고 목구멍이 마르고 눈이 어지러운 증상 등을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오 계지탕을 현대 질환에 적응을 해보자면 감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가 아니고 오한과 발열이 교대로 나타나며 복통이 있거나 혹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시오 계지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두통이 있거나 한강통이 있고 땀이 많이 나고 심한 경우 헛소리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 담과 관련하여 늑간신경병증, 근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담낭염이 있을 때도 활용이 가능하며 이 간은 스트레스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이 나타날 때도 시오 계지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소화성 궤양이나 심신증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한 한의사가 사용을 한 예인데요. 42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를 한 예입니다. 주요 증상은 감기 증상인데요. 이는 발열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만 오한 발열이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반표 발리의 증상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 환자에게 시오 계지탕을 약 7일간 투여를 하였는데 주요 증상이 다 소실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오 계지탕은 감기에 걸렸을 때 이것이 간이나 담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반표 발리증일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오 계지탕의 주의사항입니다. 시오 계지탕 역시 감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지해야 되고 또한 다른 약과 함께 쓸 때 그 약이 칼륨을 함유하고 있거나 감초 혹은 감초의 유효 성분이 들어간 약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뇨제 중에서도 프로세미드나 에타크린산 혹은 트리클로르 메치아지드 같은 성분이 들어간 이뇨제는 같이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는 시오 계지탕에 들어간 감초와 병용할 시 근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한약 치료요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처방의 내용에 알 수 있듯이 이 처방들은 기본적으로 간이나 담과 관련된 질환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질병이나 증상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적응증들을 잘 살펴보신 후 여러 질병에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간과 관련된 질환의 한약치료요법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과 관련된 질환의 한약치료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